자, 우리 지난 시간에 279쪽이 국세 지방세 봤고요, 여러분. 자, 한번 책을 통해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국세 쪽에서 279쪽이요. 국세 쪽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동그라미 2번의 밑줄, 양도소득세 밑줄, 종합부동산세 밑줄, 그 다음에 농어촌특별세 밑줄. 일단 요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상속세, 증여세, 부가치세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방세 쪽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취득세 밑줄, 등록면허세 밑줄, 재산세 밑줄,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밑줄. 요것이 우리 부동산 세법과 관련돼서 부과된 대표적인 지방세로서 우리가 꼭 정리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세, 목적세 이런 건 보지 마시고요. 자, 어디로 가느냐. 지금 당장 그거 봐야 여러분 어렵습니다. 일단 개별 세법을 공부한 다음에 보시고요. 거기 5번에 보시면은 281쪽 6번입니다. 281쪽 6번 종가세와 종량세 있죠? 요거 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는 세법은 세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모든 세금은 계산 구조가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우리 세법은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조세는 뭐에다가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겁니다. 우리 세법은 이거 공부합니다. 계산 문제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얼마예요? 그렇죠. 얼마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액 계산 구조는 과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나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세부담을 줄여주는, 마이너스가 세부담을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줄여주는 거죠. 여기에 세액 공제가 있고요. 세액 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은 산출세액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빼라고요. 그래서 차감하는 것이, 차감한 금액이 기본적으로 뭐가 되냐?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자, 요런 거는 평소 들어가면 잘 안 나요. 요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이라는 개념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세액에서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요. 공제. 공제니까 뭐 하는 거죠, 여러분? 빼는 거죠. 세액 감면. 역시 줄여주는 거죠. 그러면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은 납세무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알려라서 세액 공제를 받거나 세액 감면을 하면은 납부세액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줄어들죠. 여러분이 실무 나가셨을 때에 전문가로서 활동할 때 이런 걸 잘 알아두시면 그만큼 고객에게 세부담을 줄여줄 수 있죠. 근데 얘는 반드시 신고나 신청을 반드시 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요런 게 대표적인 것이 우리 12월 달, 내년 1월 달 되면 우리 1년 동안에 근로자들 뭐 하죠, 여러분? 연말 정산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할 때 각종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각종 세액 공제를 받았죠. 근데 그 공제는 법에서 알아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뭐 했을 때만? 신청을 했을 때만 받는가.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면은 납부세액이 줄어들질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알아두죠. 그래서 여러분 연말정산 때 각종 1년 동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다가 각종 뭐 공제 받을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라고 그러죠. 연말정산하는 것은 반드시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세액 공제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거야. 이게 특징이야.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은 산출세액에서 뭐 하는 거다? 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일반적인 거야, 예외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야, 예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반드시 요건과 금액의 제한을 받는데 뭐 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 때 여러분 각종 회사를 다니신 분들은 뭐 아직 배우자가 회사 다니면 뭐 지출한 내용 있으면 증빙서를 제출하라고 그래. 제출하면은 뭘 받고?
공제 받으시는 거고 제출 안 하면 공제를 못 받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얘가 얘보다 클 수도 있어요. 계산하는 과정에서.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이 산출세액보다 뭐하다고? 더 크다고. 그러면 이게 납부세액이 뭐가 돼요, 여러분? 마이너스가 되죠. 플러스가 되면 납세문제가 내야 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가 되면 거꾸로 과세관청도 어떻게 돼? 돌려받아야죠. 이때 돌려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부가가치세 환급받는다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공인중개사에 있어서 개업을 했을 때 개업 초창기 때는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대신에 각종 이제 오픈하려니까 각종 기자재를 매입하겠죠. PC라든지 책상 이런 거. 그러면 그 과정에서 매입하는 거에서 뭘 내서 내가 부가치세 냈죠. 근데 내가 실제 과세사업자로서 내가 공인중개사로서 매매나 임대차를 중개사 받은 대가가 없으면은 내가 낸 세금이 더 큰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죠? 돌려받죠. 그럴 때 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그건 예외적인 거고 일반적일 때 얘가 더 크다. 그러면 국가가 돌려주려고 그래? 안 돌려주려고 그래? 안 돌려주려고. 그러면 이때는 0으로 본다. 이런 게 올해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 금액을 뭐하면?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은 있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보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받지도 않겠지만 어떻게 있다? 돌려주지도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기본 개념이지만 꼭 좀 알아두십시오. 올해 요게 또 보기 지문에 나왔어요. 공제액이 산출세보다 보면 크면 초과하는 금액은 있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보라서 0으로 보라는 얘기야. 0으로 보라는 것은 과세관청이 받지도 않겠지만 돌려주지도 않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세관청의 심보입니다. 자, 여러분 세법은 과세관청과 납세무자의 싸움이랬죠. 과세관청은 가능하면 받으려고 그래, 안 받으려고 그래? 가능하면 받으려고 그래요. 자, 놓치면 안 돼요. 기본 개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를 봤을 때 보지도 못한 지문이 나올 수도 있어. 분명히 나와. 못 보던 지문이.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찍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세법의 개념을 동원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찍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결론은 세법은 이거 배우는 겁니다.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입니다. 그래서 결론 이 부분은 모든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다 대표적인 시험 출제 부분입니다. 과표와 세율이라면 일단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나온다라고. 올해도 역시 계속 나왔고요. 과표와 세율. 이런 건 예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세법은 뭐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액이요. 얼마예요? 이거에 되는 거야. 이때 이 계산 요소는 뭐에다 뭘 곱해라? 과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무슨 대상이면 공제나 감면 대상이면 그 공제나 감면액을 산출세에서 어떡하라? 빼라. 그래서 그거에 나온 금액을 뭐란다? 납부세액이라 한다. 납부하여세액이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요걸 기억해 주세요. 과표에다 뭘 곱해라? 세율을 곱해라. 그래서 뭐가 나왔다? 산출세입니다. 모든 조세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조세 세액에서는 과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과세산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수락산이 아니야. 무슨 산이야? 과세산이야. 간악산도 아니고 과세산. 우린 1년 내내 이거 공부한다. 근데 그렇게 안 된다 이게. 희한해요. 자, 이때 과세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액을 계산은 과세가액이다 보시면 돼요. 과세가액. 얼마로 과세할 거냐? 과세가액. 그래서 과표가 가액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라 하냐면 종가세 그럽니다. 과표가 뭐로 나왔다고 그래서? 가액. 그래서 대부분은 종가세입니다. 즉 과세표는 뭐로 나타난다고요?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금액. 얼마예요? 과표가 가액이요. 여기다 뭘 곱한다? 이제 세율. 이때 과표가 금액으로 나오면 세율은 항상 일정한 비율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비율로 나온다 해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률세라고 합니다.
용어 좀 알아두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과표가 금액 또는 가액일 때는 그 다음에 나온 세율은 무조건 비율로 나타납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은 뭐로 나타내야 돼요? 역시 돈으로 내야 되죠. 돈으로. 그런데 여러분 예외적으로 요 과표가 금액으로 나오지 않고 물량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물량. 금액 이외에 이 물리적 단위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건수라든지,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것이 뭐 건수, 우리 등록면허세서 이런 것이 나옵니다. 건수 등 한 건당 얼마. 그래서 이렇게 과표가 금액 또는 가액으로 표현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 물량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종량세 그럽니다. 이 종가세 할 때는 이건 따를 종자에 양자가 붙은 겁니다. 뭐에 따라서 부과되는 조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가액으로 표현되어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종가세.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만 바뀌는 거죠. 가액에 따라서 부과되는 조세다. 그리고 이러한 과표가 뭐로 나오면 종량세일 때는 세율은 항상 일정한 금액으로 나옵니다. 일정한 금액. 그래서 일정한 금액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정액세 그럽니다. 역시 과표가 물량이면 예외 없이 세율은 무조건 금액으로 환산돼서 나옵니다. 금액으로. 그래서 역시 세액은 뭐로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돈으로 내셔야 됩니다. 요거는 붙어서 다닙니다. 붙어서 다닙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과표가 종가세 금액으로 나오면 세율은 항상 뭐로 나타난다? 비율로 나타납니다. 항상 비율로. 이때 이 비율이 종률세는 국세일 때는 백분율로 표시가 되고요. 지방세일 때는 천분율로 표시가 됩니다. 이게 또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것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무슨 율로 표시한다고요? 천분율로 표시한다 반해서 국세는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60이다. 그럼 몇 프로를 말하는 거예요? 60%. 100분의 70이다. 70%예요.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높은 세율이 바로 뭐냐면 100분의 70. 100분의 70. 미등기 양도에 때는 과표의 몇 프로를? 70%를 양도소득세로 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했다 걸렸다는 다 뭐로 내고 끝나? 세금으로 내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우리는 세율을 높은 걸로 맞아야 돼요? 낮은 걸로 맞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낮은 걸로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율을 모르면 어떻게든지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꼬박꼬박 얘는 계속 나와. 2016년도 강의 대비 시험 강의할 때도 이거 꼭 봐라. 이거는 시험에 꼭 나온다. 올해 줄기차게 세율에 나온 문제 나왔어요. 올해 누지세율 문제. 기본을 충실하게 들으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툭툭툭 맞추는 거고, 이 입문 과정, 이 기본 과정을 우습게 하는 분들이 나중에는 꼭 당합니다. 여러분들은 입문 과정 우습게 보지 마시고요. 아, 내가 세법에 대한 처음 공부하다. 물론 이미 여기서 익히 공부하신 분들 있어요. 1년 공부하신 분들 계실 거고 2년 공부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여러분, 그런 분들은 수업에 집중을 못 합니다. 왜? 아, 다 아는 것 같거든. 그게 이제 자기 착각에 빠져요. 자기 착각에 빠진 분들, 저도 공부를 뭐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은행 그만두고 7년 공부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제가 공부하던 거예요. 7년 보고 공부하다가 했는데 장타로 가는 겁니다. 장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장타로 합니다. 그러면 장타로 가는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 특징 뭐냐? 집중을 못합니다. 책을 봐도 다 아는 것 같아. 강의 들어도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집부를 몰라. 그러니까 떨어진 거죠. 아, 떨어졌다는 것은 시험에 떨어져서 안다는 얘기야, 모른다는 얘기 결론은?
모르는. 근데 나는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장터로 가는 분들 대부분 이유 중에 하나가 솔직히 자기 자신을 까버리고 나갔고 내가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하는지. 저도 공부를 할 때에 강의 별로 듣지도 않아요. 다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집중을 못해요. 책을 봐도 다 아는 것 같아. 알기는 개뿔 뭘 알아.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장타야 장타. 그러니까 기본부터 충실히 공부한 사람 1년 만에 후다닥 훅치고 나갈. 근데 그러지 못하면 이제 장터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럴 때에 이런 기본 개념을 우습게 본 분들이 꼭 나중에 당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국세는 세율을 표현할 때 기본적으로 몇 분율을 표시하고요. 백분율을 표시하는데 지방세는 백분율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몇 분율? 천분율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자 2%면 천분율 할 때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라고 하면 천분율 한 사람은 얼마가 되는가? 천분의 2가 돼야 돼? 20이 돼야 돼? 20이 돼야죠. 이런 거 갖고 틀린다? 100분율이면 2%면 몇 프로야 돼? 100분율 때는? 100분율. 그러니까 100분율은 기본이죠. 우리가 다 알아. 근데 지방세는 100분율 표현되지 않고 뭘로 표현한다? 천분. 이게 까딱하는 순간 틀리니까 까딱하는 순간. 자, 4%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면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4%가 됩니다. 자, 알아두셔야 돼요.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면 몇 프로 때린다? 취득세 4%. 뭐에 4%야? 과세필 4%네. 그러면 천분이 얼마 되는 거야? 천분의 40을 골라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는 천분의 4를 골라. 그리고 난 맞았다 그런다. 그 집에 가서 가점 맞아보니까 또 틀렸네. 우스운 건데 이런 데서도 여러분이 좀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1년 내내 기본 개념입니다. 이런 걸 기본 가져서 정확히 정리를 안 하신 분 나중에 세율 외워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 기본을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 기본에 충실한 사람은 시험에 안 떨어진다고. 그래서 결론 낼게요. 세율이 뭘로 나타나면 비율로 나타날 때 국세일 때는 몇 분율로 표시되고 백분율인데 지방세는 몇이다? 천분율. 그럼 왜 그러냐면은 수험생을 헷갈리는 게 아니라 지방세는 세율 자체가 낮습니다. 세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세율을 표현할 때 소수점 표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수점을 표기를 안 하려니까 지방세는 몇 분율? 천분율. 국세는 백분율. 국세는 높아요. 자, 그런데 이게 과표가 가액으로 표현되지 않고 물량으로 표현된 것을 뭐라 그러고? 종량세. 그럼 세율은 무조건 뭐로 나타나? 일정한 금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실무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 주택 매입자금 대출을 받았어. 주택 매입자금 대출과 은행에서 저는 사실 주택은행에서 한 13년을 근무했었는데, 자, 주택을 매입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일대 개인 신용을 가지고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일반 개인들한테는. 그러니까 네가 매입하는 뭐를?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은행에서 담보권을 갖고 있다는 권리를 표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제3자한테 공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하죠, 여러분? 저당권 설정 등기 들어갑니다. 그럼 등기부상 을구에 은행에 무슨 은행 무슨 지점이 채권 최고액 얼마라서 1순위라서 저당권 설정 등기 딱 들어가 있어. 여러분 나중에 우리 이제 그걸 배우는 게 이제 공시법 등기율을 봐야 되죠. 근데 내가 대출금을 갚았어 이제. 내가 대출금을 갚았어? 그러면 내 담보 제공한 설정된 주택에 대해 설정된 저당권을 어떻게 돼? 말소시켜야죠. 없애버려야 되잖아. 대출을 다 갚았으니까. 그럼 그때 말소 등기할 때 등록을 내는데 그때는 한 건당 6,000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 한 건당 얼마? 6,000원. 그러면 그때는 과표가 금액으로 표현되지 않고 뭐로 표현됐어? 건으로 표시됐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고? 종량세. 그러니까 종량세니까 세율은 비율로 나타나지 않고 얼마로? 6,000원으로 나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가장 기본이면서. 이게 등록면허세에서 이걸 바로 뭐라냐면 등록면허세에서 이걸 뭐라냐? 최저한세. 한 건당 얼마다? 6,000원이다. 제일 적은 거는. 각종 변경, 말소, 해지, 분필 등기 할 때는 그냥 한 건당 얼마 내라? 6,000원 내라.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할 때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때는 세액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는 1년 내내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1년 내내 이거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281조 종가세, 종량세가 뭐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한번 같이 보죠. 종가세는 과표를 뭐로 나타난다? 화폐액으로 표시한다라고 했죠. 금액으로 표시한다. 가액으로. 그러니까 이때 세율은 항상 뭐로 나타난다? 일정한 비율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밑줄 맞히세요. 근데 종량세 볼까요, 여러분? 과표가 용량, 건수, 인원 등 뭐로 표시가 된다? 물량으로 표시가 되는 걸 말한다. 그때는 일정액으로 부과한다. 정액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적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요즘은 젊은 친구들은 잘 안 적습니다. 노트 필기하면.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놓고 사진을 탁 찍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수업 시간에 사진 찍는 거는 제가 포토 타임을 드려요. 자, 쓰지 마시고 쓰세요. 찍으세요. 그러면 이걸 한 칸 더 찍어 놓고 이동간에서 핸드폰 그녀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과표에다 세율 곱해서 선출세 나온 거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 뭐 부담 없이 카메라 찍는 건 상관없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다 그러더라고요. 안 씁니다.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째려보고 있다가 아 요놈의 필기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딱 카메라로 그냥 찍어버려요. 전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가서 집에 가서 그거 갖고 뭐 편집해 갖고 자기가 뭐 하든지 상관없어요. 꼭 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너무 판세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은 자 283쪽에 보시면 세법 용어가 나옵니다. 세법 용어. 자, 항상 모든 법에는 법률 용어가 나옵니다. 그 법률 용어에 대한 개념을 기본적으로 충실하게 정리하신 분은 나중에 본론으로 들어갔을 때 쉬워지는 거고 이런 용어를 모르면은 나중에 계속 어려워져요. 자, 일단 국세, 지방세가 뭐다라는 건 배우셨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 납세와 납세무자 있죠, 여러분? 자, 그 중에서 우리 양가리를 뭐 납세무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은. 납세무자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세법에 따라서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여기만 밑줄. 법에 따라서 283조 납세자 양가를 본 납세무자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거기까지만 보세요. 아주 중요해, 납세무자 시험에 잘 나요. 다른 건 보지 마세요. 괜히 봐야 돌아버려. 자, 그 다음에 284조 과세 요건이란 말, 요거는 1교시 때 잠깐 설명드렸죠. 자, 과세 요건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여러분? 4가지가 있네요. 맨이에요. 284조. 자, 밑줄만 칩시다. 납세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요건으로서 맨이 284조 맨위에 보시면은 4가지가 나와 있죠. 밑줄 납세무자,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세율 4가지 찾으셨습니까? 밑줄 이거를 우리는 일반적 과세 요건이라고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공부한 주된 내용이 바로 이걸 다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표와 세율을 여기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은 291쪽 좀 잠깐 오실래요, 여러분? 291쪽. 우리가 지금 급한 것만 좀 먼저 잡읍시다. 295쪽에 오시면 여러분 16번 밑줄 신고 납부 291쪽 16번 신고 납부 밑줄. 자, 그 다음에 19번 보통징수 밑줄. 20번 특별징수 291쪽 보고 계셔야 됩니다. 291쪽. 16번 신고납부 밑줄. 그 다음에 19번 보통징수 밑줄. 20번 특별징수 밑줄. 일단 쳐놓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요 밑줄 친 게 우리 지방세의 부가징수 방법입니다. 요 3가지 잡으셔야 됩니다. 부가징수 방법은 뭐를 말하느냐? 납세 의무 이행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납세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거냐.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우리 뭐라 한다? 부가징수 그럽니다. 이때 부가징수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 여기는 앞에다 일단 지방세라고 합시다. 지방세의 부가징수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뭐 신고 납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통징수, 세 번째가 특별징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1년 내내 이거 공부합니다. 자, 여러분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랬죠, 여러분? 과세권자와 누구죠, 여러분? 납세 의무자입니다. 항상 세법은 이거야. 과세권자, 납세 의무자, PT 튀기는 싸움이 벌어지는 게 세법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납세 의무자, 세부 부담을 어떻게 하고자 하고? 회피하고자 하고요. 과세관청은 그 회피를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과세권자는 빨리 과세하고 싶어한다, 늦게 과세하고 싶어한다? 빨리 과세하려고 합니다. 이 개념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이런 게 취득 시기를 결정할 때 시간적 기준이 두 개 이상 나면 둘 중에 빠른 날을 과세 시기로 하는 이유가 과세관청은 빨리 과세하고자 합니다. 그럼 과표는 큰 게 좋을까 작은 게 좋을까?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큰 게. 세율은 높은 세율 낮은 세율. 예, 이게 기본적 마인드야. 하나의 자산에서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 가능하면 과세관청은 둘 중에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높은 세율. 이런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하나의 자산에서 두 개의 세율이 동시에 적용이 가능해. 그러면 과세관청은 그 중에서 둘 중에 어떤 세율을 선택해야 돼? 높은 세율을 선택해야 돼. 과세 시기를 결정할 때 시간적 기준이 두 개 이상 나면 어떤 걸로 해야 돼? 빠른 거. 이게 기본적 마인드야, 걔들이. 기본적 마인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납세분을 가능하면 요 가액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저리 줄이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다운 계약서죠.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뭐예요? 요 금액을 가능하면 줄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율은 어떤 세율을 맞아야 돼? 맞아도 우리는 납세무자는 낮은 세율.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세율도 맞더라도 어떤 세율을 유도해야 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세금을 피할 수 없다면 내야 되죠. 그러면 낼 때의 세율은 어떤 세율을 맞도록 유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낮은 세율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걸 여러분이 컨설팅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했는데요. 양도소득세 세율을 결정할 때 변곡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년 미만, 그 다음에 2년을 둬갖고 1년 미만을 보유하고 부동산을 1년 미만 보유 양도하면 몇 프로 세율을 때리냐? 50% 세율을 맞았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몇 프로 맞느냐? 40%. 그냥 1년 차이에 따라서 몇 프로가 줄어들어요? 10%가 줄죠.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10%면. 과표가 예를 들어서 양도세는 무지하게 큽니다. 억 단위가 나옵니다, 대부분. 최소 1000만 단위 이상입니까? 양도차익이 나온다면. 그럼 양도차익 제일 좋은 과표 1억이다 봅시다. 과표 1억. 1억일 때에 50%는 얼마 되는 거고? 5천만 원. 40%면 그럼 과표 1억일 때 10% 차이는 얼마? 1000만 원이 왔다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수수료로 1000만 원을 채우려고 하면 몇 건을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중개수료. 내가 도대체 몇 장을 써야 되는가, 중개수수료. 그 사이에 따라서,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를 잘 만나냐 못 만나냐 것도 그 고객의 복불복입니다. 팔자가 더러운 공인 들어오면은 공인중개사 후진 사람 만나는 거고, 똑똑한 공인중개사 만난 사람은 그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합시오, 이렇게 합시오. 그러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그걸 제시하는 거고. 그 자기 팔자야.
과세사업자 만나느냐, 관이과세자 만나 그것도 복이야. 일반 과세사업자면 얼마 더 낸다 그랬죠, 부가치세? 10% 낸다 그랬죠. 그것도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한테 중개를 의뢰할 때에 이 사람이 과세사업자인지 관이과세인지 먼저 그것부터 확인해야 된다니까. 확인 안 하고 중개했다가 매매, 임대차 성립하고 나서 나는 일반 과세사업자니까 10% 더 줘. 그러면 어떡할 거야? 더 줘야죠. 저 아는 사람 뒤집어지고 저한테 연락 왔어요. 매매 수수료 몇백만 원에 붙었는데 거기다가 10%가 더 나오니까 뒤집어지는 거야. 이서방, 이 사람이 10% 더 달래. 이거 맞아? 그래서 계약서 보세요. 몇 번 좀 어디 보세요. 뭐로 나왔어요? 과세사업자로서 일반 과세사업자로서 부가치세 10% 별도로 징수한다라는 게 계약서에 딱 적혀 있는 거. 내셔야 됩니다. 그 대신 세금 계산서 받으세요 그래요. 자, 이분이 공인중개사를 잘 만나 못 만나니까 양도세 얼마냐? 자, 이분은 부동산을 11월 20일을 보유했어. 보유 기간이 몇 개월? 11개월 20일이야. 그럼 며칠만 더 지나면 10일만 더 지나면 1년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인데? 1년 이상을 채워놓으면 몇 프로야? 그럼 몇 프로 줄어들어요? 며칠 사이에? 10일 사이에. 그럼 이거 공인중개사가 유도해야죠. 양도 시기를 조절해야 되겠죠. 돈은 받더라도 잔금을 늦게 받으면서 보유기간 몇 년 채우고 1년 이상 채워놓고 이게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죠. 이런 걸 할 줄 알면은 부동산 전문가에서 선고할 것이고 난 몰라. 세금은 그냥 난 몰라. 그럼 복불복이야. 그 고객 누구 탓해? 자, 이때에 이렇게 과세관점은 세액 부담을 어떻게 하고자 한다? 늘리고자 한다. 얘는 줄이고자 한다. 그러면 이때에 세금을 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신고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 요거는 뭐냐면 신고납부는 글자 그대로 누가? 납세 의무자가 누구한테? 과세관청에 뭐 하는가? 신고하고 뭐 하는가?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징수는 뭐냐면 과세관청이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주냐? 고지서를 보내줘. 이게 바로 뭐야? 보통징수예요. 특별징수는 징수의 편의가 있는 제3자가 계산하는 게 특별징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낼게요. 신고납부는 항상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한다. 납세 의무자가 과세 편의가 세율을 결정해서 뭘 결정하는가? 산출세액을 결정해서 언제까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까지 자발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신고하고 뭐 하는가? 납부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신고 납부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 신고 납부의 액션을 누가 취해요?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해요. 그러면 납세 의무자, 네가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라. 법에서 기한을 제시해야 되겠죠. 자, 아버지, 제가 올해 공인중개사 공부하고자 합니다. 취업은 안 되고 그래서 공부하겠습니다. 뭐 아버님 그래 하라. 언제까지 붙을래? 평생 할 거냐? 아닙니다. 이번 1년 내에 끝내겠습니다. 예, 의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액션을 취하라고 반드시 뭐를 명시해 줘야 돼? 기한까지 명시. 그래서 항상 신고 납부일 때는 납세의무자가 과표와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 결정하면 언제까지 하라. 그러니까 얘가 시험에 꼬박꼬박 나오는 거죠. 나오는 애는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책 보고 외운다고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나오는 애는 나오는 이유가 있고 안 나오는 애는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알고 모르고가 차이점입니다. 시험 공부를 할 때. 이때까지 자발적으로 뭐 하라고요, 여러분? 신고 and 뭐예요, 여러분? 납부입니다. 요거는 별개입니다. 신고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세관청에.
납부는요, 은행 가서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분하셔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별개입니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입니다. 신고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납부는요, 은행. 요즘 뭐 다 인터넷에서 하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신고와 납부는 하나가 아니라 몇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별개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통 징수는 액션을 누같이 하는 겁니까? 과세권자 액션입니다.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줍니까? 납세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보내주면 언제까지 내시오라고 뭐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징수 딱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요금.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핸드폰 통화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지난달에 통화 몇 건에서 데이터 값 얼마였고 얼마 나왔다고 고지서 날라오죠? 물론 받을 때마다 가슴이 뛰지만 저는 기본 요금이 18,500원 제일 싼 건데 2만 원 넘어가면 저희 집사람한테 경고가 옵니다. 너 너무 썼다. 3만 원 넘어가면 한 달간 압수입니다. 나 이렇게 산다? 그걸 고지서를 날라오는 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고지서 날라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보통징수. 여러분 보통징수는 액션을 누가 취해요? 예, 여러분 요 신고 납부냐 보통징수는 결국은 누가 세액을 계산하는 액션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신고 납부는 액션을 누가 취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가 네가 자부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신고하고 납부하라고 언제 기한을 제시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하라고. 그래서 뭐가 나온다 여기는 반드시 신고 기한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징수는 액션을 누가 취합니까 여러분?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 여러분한테 뭘 보내줘? 고지서. 그럼 여러분 핸드폰 요금 나면 언제까지 내라고 날짜가 적혀져 있죠.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납부기한. 자, 여기는 뭐가 나와요? 여기는요. 예, 요런 게 다 다른 겁니다. 요 의미가 다 다른 겁니다. 이때까지 여는 뭐만 하면 돼요, 여러분? 납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없어요? 신고가 없네요. 신고는 왜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액션을 취했으니까? 과세관청이 액션을 취했으니까. 요 특별 징수는 내버려 두세요, 일단.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기본이 이거는 예외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아니면 뭐야? 신고 납부 아니면 보통 징수. 자, 인문가 징수 여기까지만 할게요. 신고와 납부.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신고 납부는 액션을 누가 취한다?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앞에다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면 산출세액이 얼마다. 그걸 어떻게 하라? 신고 기한까지 어떻게 하라? 신고를 하고 그 신고한 세액을 어떻게 하라? 납부하라. 안 하면 이거를 안 했대. 신고 납부를 안 했대. 법정 신고가 되지. 그러면 이때 부과되는 게 뭐냐? 가산세입니다. 끝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너 왜 신고 안 했어? 신고 불성실 가산세. 왜 납부 안 했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데 과세관청이 세액을 계산해서 뭐 여러분한테 뭘 보내줬는데? 고지서. 그럼 거기 고지서 적힌 언제까지? 납부 기한까지 뭘 해야 되는데? 납부를 했는데 납부를 안 했대. 이런 사람 있잖아. 하라면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복습을 하는 분이 계시고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 엠병을. 공부를 안 해놓고. 아주 묻어버리고 싶어, 그러면. 교수님, 나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집에서 책 좀 보시고 강의 들었던 거 한번 보셨나요? 안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화장실에 제가 두 사람 묻어놓고 왔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되면 화장실 가면 여러분 복습해 그 소리가 들릴지 몰라. 납부 기한 내에 뭘 안 하면 이때는 뭐가 붙어요?
가산금이 붙어요, 여기는. 예, 요런 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2016년도 시험 대비할 때 세법 용어 중에서 제일 먼저 잡아야 될 게 가산세와 가산금 1년 내내 했어. 첫 번째 문제 가산세 딱 시험에 나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은 다 맞을까 봐 걱정해. 이러다 16개 다 맞는 거 아니야? 첫 번째 문제 우리가 1년 내내 했던 가산세. 기분 좋죠. 첫 번째 문제가 내가 알고 있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쭉쭉 뽑아나가요. 근데 첫 번째 문제가 모르는 문제 나왔다. 그 문제 올해 힘들어지겠구나. 그 문제 삽질하러 가세요. 그래서 결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신고 납부는 납세 의무자가 누구한테? 과세관청에 뭐 하는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근데 여기는 그러면 언제까지 하다가 반드시 뭐가 나온다 여기는? 신고 기한이 나와. 근데 과세관청이 세일 고지 계산해서 납세분한테 뭘 해야지만 고지서를 보내줘. 그러면 고지서에 언제까지 내시오라는 뭐가 나와? 납부 기한이 나오죠. 그러면 신고 기한 내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 납부 기한 내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 그렇죠. 요게 재작년에 살짝 말을 출전이 바꿔버리는 거야. 신고 기한 내 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 뭐가 붙어야 되는데? 납부 불성실 뭐가 붙어야 되는데? 가산세죠. 납부 기한 내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금이야. 그런데 시험에 재작년 2015년도에 이렇게 나왔어. 납부 기한 내 납부를 안 했을 때는 뭐가 붙어야 되는데? 가산금이 붙었는데 살짝 출제는 물어봤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 글자 고치는 거야. 딱 한 글자 고쳐. 출제는 많은 글자 안 고쳐 여러분. 그럼 이런 기본 개념을 꼭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신고 납부 보통징수는 액션을 누가 취할 거냐가 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의미를 잡으셨죠? 자 그럼 하나만 더 할 게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가 뭐가 있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뭐다?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그 다음에 뭐는? 재산세는 뭐 하는 거다? 보통징수하는 지방세다라는 겁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왔던 것들입니다. 뭐 어려운 것도 나오지만 여러분 쉬운 것도 많아요. 그냥 1년 마지막으로 여러분 1년 그냥 저 믿고 세법 따로 오십시오. 그럼 분명히 여러분 고득점으로 갑니다. 16개에서 제가 13개는 잡아드립니다. 2016년도 강의할 때도 16개에서 2-3개는 우리가 버린다. 그 대신 13개를 맞추도록 하자. 같이 1년 오신 분은 맞춥니다. 심지어 제 카페 가면은 다 맞췄다고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분은 쓰지 마세요. 다 맞춘 걸 내가 어떻게 확인해. 그래서 다 맞췄다 그래도 합격했다면 다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합격자 모형 가면 다 맞췄대. 16문제를. 희한합니다. 근데 거기서 증명서 끌고 와봐라. 점수 좀 보여달라 할 수 없잖아. 잘해줬어요. 그 대신 후학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두 개는 좀 틀려주시지. 그걸 다 맞추냐. 자, 요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 낼게요. 취득세 등록에서 무슨 제도? 그래서 누가 액션을 취하는가? 그럼 여기는 반드시 뭐가 나와? 신고 기한이 나와. 반드시. 이게 나와, 반드시. 붙어가는 거야. 얘가 나오면 얘가 붙고 얘가 쫓아오는 거야, 여러분. 보통징수가 나오면 액션을 누가 취하고 얘가 쫓아나고 누가 나와야 되는가? 납부 기한. 같이 붙여 다녔고. 같이 붙어. 얘는 절대 찢어지면 돼, 안 돼? 안 돼. 같이 다니는 거야. 그래서 재산세는 무슨 방법? 보통징수. 그러니까 재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계산하는 거야? 과세관청이 계산하는 거야? 과세관청이.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년 재산세를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줘? 고지서. 그러면 고지서대로 여러분 내셔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부동산을 뭐 하면? 취득하면은 얘는 자발적으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신고 납부해야 돼요. 요게 차이점입니다. 요것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오늘 이것만 알아들어도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시겠습니다. 이거 1년 내내 공부합니다. 이거 1년 내내 합니다. 가산세요, 가산금이에요. 그래도 그냥 물어볼 때마다 가산금인지 가산세인지 헷갈린다. 그래요. 묻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요거 정리됐죠? 취득세 등록세 뭐 신고납부 반드시 뭐가 나와? 신고기한. 이때까지 어떻게 된대?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안 하면 뭐가 돼? 가산세. 재산세는 무슨 방법인데? 보통징수. 그러니까 액션을 누가 취해? 과세권자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줘? 고지서. 고지서에 적힌 언제까지 여기는? 구분돼야 돼. 여기는 뭐라고 됐고. 요거는 이런 걸 구분해야 돼. 이게 키워드야 여러분 요게. 이걸 보고 나서 가산세로 갈 건지 가산금으로 갈 건지를 결정해 줘야 되는 거죠. 출제는 이런 걸 고친단 말이야. 말을 살짝. 별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해서 여러분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많이 긴장도 하고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1년 내내 우리 한번 부동산 세법을 가지고 같이 공부할 텐데 제가 개념을 확실히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세법이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이런 게 나온다. 분명히 잡아드립니다. 믿고 1년 따라오시면은 분명히 여러분 내년에는 시험에 합격하실 거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